저녁 8시. 늦은 시간까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이 시간에 셔터를 내린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학생들이 숙제를 하고 연인들이 마주 앉아 웃고 직장인들이 남은 하루를 정리하듯 커피를 마시던 시간인데 요즘의 카페는 이 시간만 되면 조용해진다. 셔터를 내릴 때마다 철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소리는 마치 이 골목 전체가 숨을 고르는 소리처럼 들린다. 나는 이 동네에서 15년째 카페를 하고 있다. 처음엔 작은 꿈으로 시작했다. 동네에 따뜻한 카페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때는 이 골목에 카페가 나 하나뿐이었다. 처음 문을 열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냄새부터 다르던 날이었다. 새 가구 냄새, 페인트 냄새, 그리고 막 볶은 원두의 향이 뒤섞여 이상하게도 설레던 하루였다. 손님은 거의 없었다. 하루 종일 10명도 안 됐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았다. 첫 손님은 윗집에 사는 할머니였다. 여기 뭐 하는 데야? 커피 파는 데예요. 나는 커피는 잘 모르는데 그냥 앉아 있어도 되나? 그날 할머니는 아메리카노라는 이름도 낯선 커피를 앞에 두고 2시간을 앉아 계셨다. 커피는 반 정도도 못 드셨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오셨다. 그렇게 이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기 시작했다. 이곳은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여기서 시험을 준비했고, 직장인들은 여기서 이직을 고민했고, 연인들은 여기서 처음 서로의 손을 잡았다.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는 유모차를 세워두고 겨우 숨 돌릴 시간을 가졌고, 혼자 사는 노인은 신문을 한 장씩 넘기며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다. 나는 이름보다도 사람들의 취향을 먼저 외웠다. 사장님, 늘 마시던 걸로 주세요. 그 한마디면 그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대략 알 수 있었다. 어느 날부터였다. 골목 끝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하나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또 하나.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브랜드가 들어왔다. 처음엔 웃었다. 아, 동네가 뜨나보다. 하지만 조금씩 손님이 나가기 시작했다. 프랜차이즈에는 포토존이 있었고, 와이파이가 훨씬 빨랐고, 앱 쿠폰이 있었고, 별점이 있었다. 사람들은 사진이 잘 나오는 곳으로 갔고, 리뷰가 많은 곳으로 갔다. 내 카페는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빛바랜 의자, 하나둘 벗겨진 벽지. 사람들은 말한다. 사장님, 여긴 좀 옛날 느낌이에요. 그 말이 가장 아팠다. 손님이 줄던 해,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렸다. 요즘 이 동네 뜨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월세는 단숨에 30%가 올랐다. 커피값은 쉽게 올릴 수 없었다. 조금만 올려도 손님들은 바로 떠났다. 나는 더 오래 서서 일했고, 더 비싼 원두를 더 싼 원두로 바꿨고, 혼자서 모든 시간을 버텼다. 아르바이트도 줄이고 휴무도 없앴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는 사이 내 몸이 먼저 무너졌다. 코로나는 모든 걸 멈춰 세웠다. 빈 테이블, 꺼진 불, 닳지 않는 종이컵. 그 시기에 카페는 커피를 팔지 못했다. 대신 기다림만 팔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그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다. 카드로, 마이너스로 버틸 만큼만.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 돌아서자마자 이 동네는 이미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어 있었다. 어떤 손님들은 아예 사라졌다.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만 남긴 뒤 다시 오지 않은 사람, 부모를 간병하러 지방으로 내려갔다던 사람, 결혼을 하며 이사를 갔다던 사람. 그들은 몰래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 올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프랜차이즈로 옮겨갔다. 사장님, 쿠폰이 있어서요. 나는 항상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편한 대로 가셔야죠. 하지만 문이 닫히면 나는 의자에 한참을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카페만 늙은 게 아니었다. 이 골목 자체가 늙어갔다. 문구점은 편의점이 되었고, 철물점은 부동산이 되었고, 세탁소는 배달 전문점이 되었다. 동네는 살아있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줄어갔다.
사람들은 이제 웃지 않았다. 각자의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커피를 들고 바삐 사라졌다. 카페는 더 이상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깐 들렀다 가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작년 겨울 이 카페에서 10년 동안 살다시피 하던 단골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왔다. 사장님, 나 이사 가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늘 같은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인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사장님, 여기 있으면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문을 나서고 눈이 오는 골목에 그의 발자국이 남았다. 나는 그 발자국이 한참 동안 지워지지 않았으면 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장사가 안 되면 경쟁에서 진 거지. 하지만 우리는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싸운 적이 없다. 프랜차이즈는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추고 본사 광고를 받고 앱 할인과 포인트로 손님을 모으고 인테리어도 트렌드에 맞게 자주 바꾼다. 동네 카페는 원두를 소량으로 사고 광고는 없고 할인도 버거워하고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조차 큰 결심이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싸움이었다. 사람들은 카페 사장을 보면 자영업자라고 부른다.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사장이 아니라 직원도 바리스타도 청소부도 정산 담당도 모두 나 혼자인 사람이다. 아침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한다. 그렇게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남는 게 없다. 왜 그만두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마치 왜 아직도 숨 쉬세요? 라고 묻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 그만두면 그 다음은 무엇이 남는가? 요즘에 나는 문 닫는 시간을 매일 계산한다. 이번 달도 넘길 수 있을지,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할지. 그래도 아직은 불을 끄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아직도 가끔 학생이 와서 공부를 하고 누군가가 울다가 누군가가 웃다가 누군가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커피를 마시기 때문이다. 이 공간에 남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나를 마지막까지 붙잡는다. 사람들은 가게 하나가 문 닫으면 요즘 자영업 힘들다더라 하고 잊어버린다. 하지만 동네 카페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동네의 기억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다. 시험 전날 밤을 함께 견딘 자리, 첫 고백을 연습하던 자리, 부모 장례를 마치고 혼자 울던 자리, 아이를 안고 잠시 쉬던 자리. 그 모든 장면들이 함께 사라진다. 언젠가는 이 카페도 사진 속으로만 남겠지. 여기 예전에 카페 있었어. 그렇게 말해도 아는 사람은 점점 없어질 것이다. 벽은 새로 칠해지고 간판은 바뀌고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겠지. 하지만 이 자리에서 웃고 울던 사람들은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나는 아직 이 가게를 정리하지 못했다. 수익이 때문도 아니다. 미련 때문도 아니다. 여기에는 내가 버틴 시간이 있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있고 내가 견딘 계절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그저 카페가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았던 시간의 기록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닫고 불을 켠다. 언제 문을 닫게 될지는 모른다.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갑자기일 수도 있다. 다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이곳이 누군가에게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쉼이 되기를 바란다. 누군가가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도 불을 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열기가 아직도 남아있다. 문을 잠그고 한 번 더 가게를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도 테이블이 보이고 의자가 보이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모르게 혼잣말을 한다. 오늘도 고생했다. 이 카페의 몰락은 나의 몰락만은 아니다. 이 동네를 지탱하던 작은 관계들, 작은 인사들, 작은 기억들의 몰락이다. 우리가 너무 빨리 바쁘게
너무 편리한 것만을 찾으며 놓쳐버린 것들의 이야기다. 혹시 언젠가 당신이 자주 가던 동네 카페 하나가 사라진다면 그냥 망했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곳에는 누군가의 10년, 15년 혹은 인생의 시절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당신이 마신 그 한 잔의 커피 뒤에는 어쩌면 한 사람의 전부가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도 나는 불을 켤 것이다. 누군가 오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더라도 나는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킨다. 동네 카페는 몰락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귀에 닿기를 바란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